네. 제가 처음에 이제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판다스 라이브러리에서 제공하는 두 가지 어떤 자료형,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리즈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이렇게 두 개로 나눠져 있게 되고요. 우리 시리즈는 이제 직렬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직렬화라는 얘기는 그냥 이제 1차원 얘기하는 거예요. 1차원에 직렬화되어 있는 어떤 리스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것은 우리 엑셀 표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앞에 이렇게 대문자 주의하셔야 되고, 여기는 F도 대문자인 거를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고요. 판다스 라이브러리는 우리 넘파이가 MP로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PD라는 알리아스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PD.점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시면 되겠죠. 여기는 설정하는 부분은 전과 동일하고요. 밑에는 어떤 이제 판다스의 옵션이 있는데, 디스플레이 옵션이니까 이 맥스로우는 우리가 볼 때 여기 맥스로우니까 행이 조금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은 그 행을 조금 보기 편하게 잘라줄 수 있는 어떤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20으로 세팅을 했으니까 이제 뭐 딱 20까지만 보여지고 21행부터는 그냥 이제 보여지지 않게 약간 뷰 옵션, 시각화 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내용을 보시다시피 넘파이랑 함께 데이터 사이언스 분야에서 가장 많이 활용되는 필수 라이브러리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는 반드시 판다스를 써야 돼요. 다른 것보다 그게 확실히 못 봐가지고 나을 것 같고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어떤 자료형,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 넘파이는 수치형 데이터에 특화되어 있는 반면에 판다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 표 형식으로 제공되는 모든 데이터를 다룰 수 있습니다. 먼저 시리즈부터 나오니까 시리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시리즈는 직렬화되어 있고 1차원 어레이, 1차원 배열과 동일한 구조로 같습니다. 다른 게 있다고 하면은 우리 인덱스는 자동으로 이렇게 매겨지는 것들을 이야기하죠. 순번, 자료의 순서들 이런 거를 이렇게 숫자뿐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어떤 형태로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생성하는 거는 뭐 사실 뭐 리스트로도 가능하고 넘파이 1차원 배열도 가능하고 딕셔너리도 가능하다는 이야기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드는 거는 단순해요. 우리 넘파이에서 mp.점 어레이랑 같은 거죠. 판다스의 시리즈라고 하고 안에 4753이라는 리스트를 넣어주게 되면 오브젝트 OJB는 이렇게 시리즈 형태로 바뀌게 되고요. 출력 결과를 보시는 게 좋아요. 이 출력 결과도 좀 판다스의 버전마다 좀 다르게 보일 수가 있으니까 오랜만에 실행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거 원래 이거가 나온 거고. 지금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원래 전에 버전을 사용하게 되면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무명이나 색깔 처리가 안 돼 있는 그냥 스트링 구조로 돼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 버전이 업이되면서 이렇게 보이는데 어찌됐든 시리즈 형태는 이렇게 1차원이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왼쪽에 보이는 얘가 인덱스가 되는 거고 오른쪽에 있는 것들은 값들이죠. 값들. 47-5-4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 1차원을 지니고 있는 게 시리즈의 출력 값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리스트였고 얘는 1차원 넘파의 배열이죠. 보여지는 모습은 똑같고요. 딕셔너리가 이제 많이 다루게 될 텐데 딕셔너리 이야기하고 있어요. 중괄호로 감싸져 있고 키밸류가 존재하죠. 키밸류. 이럴 때 이 데이터를 그냥 넣게 되면 끝나게 되는 거고 키가 인덱스로 오고 안에 있는 밸류가 값으로 오는 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직관적이죠. 여기에 0으로 표기되는 거는 지금 이름을 딱 지정해주지 않아서 우리
네임이 그냥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고, 지금은 인덱스랑 밸류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판다스에서도 난이 있어요. 우리 던파에서도 난이 나왔었죠. 나더 넘버로 결측 자료를 의미를 합니다. 여기를 보면 스테이트스라는 변수의 일단 리스트로 우리 나라 이름 4개, 주 이름이죠. 주 이름 4개를 지금 적용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항상 데이터를 만들 때 첫 번째 오는 거는 데이터예요. 데이터. 첫 번째 위에 데이터를 S 데이터라고 되어 있죠, 지금. S 데이터는 여기 스테이트가 아니고 얘죠. 이걸 조심히 보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자료잖아요. 지금 엔터를 좀 쳐야겠다. S 데이터는 이 친구고, 얘를 시리즈로 만들어라 라고 오더를 줬고, 인덱스는 스테이트스로 하래요, 얘로. 그러면은 무조건 기준은 인덱스예요. 우리 자료를 다룰 때도 인덱스가 가장 중요해요, 사실. 인덱스. 그러니까 지금 이대로 일단 정렬이 되고요. 저 인덱스가 배열이 됐고, 그 인덱스에 매핑되는 값들이 여기에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지금 캘리포니아라는 거는 여기 있나요? 없어요. 없기 때문에 여기 난이 나온 거고, 나머지 오하이오랑 오르곤이나 텍사스는 있기 때문에 걔네의 값들이 여기로 들어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플로트 형태로 나와버린 이유는 얘가 난이기 때문에 전체를 통일시키는 작업이 자동으로 이루어지면서 데이터 타입이 플로트로 바뀐 거예요. 인덱스가 어떤 키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라고 느끼시면 좋아요. 키. 왜냐하면 우리는 자료를 랩핑하는 작업들을 계속 많이 하게 될 테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인덱스는 얘를 의미하는 거죠. 다르게 얘기하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뭐 행의 제목이라고도 볼 수도 있는 거고, 인덱스는 얘를 이야기하고, 얘를 기준점으로 해서 값이 랩핑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라는 거는 없기 때문에 해당 자료에서 난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리즈도 이제 객체다 보니까 여기에 어떤 속성들이 존재할 겁니다. 문제예요. 여기 보시면 obj.name라고 population이라고 정해있고 obj4의 index name은 state라고 지정을 해줬어요. 여기에 보이는 obj의 name이라고 하는 거는 이 자료의 이름, 그러니까 표의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index의 name은 말 그대로 얘네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도표 같은 거 그려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좀 많이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뭐 순번, 구분이라든지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제목을 한다든지 구분하는 여기 순번이 오고 얘네들의 이름이 인덱스 네임이 되는 거예요. 여기 스테이트라고 여기 파퓰레이션은 이 자료의 이름. 근데 지금 얘는 자료라고 하기에는 시리즈 형태이기 때문에 그냥 요 밸류들의 이름이라고도 봐도 무방하겠죠. 그래서 어떤 속성에 접근할 수 있다. 지금 네임이랑 인덱스 네임은 obj4라는 객체 변수의 속성에 접근을 한 거고 그 속성에 어떤 이름을 부여를 해주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밸류스 접근했습니다. obj1이 위에 있었나? obj1이 예조에 obj1은 이 친구였어요. obj1의 밸류 값은 뭐가 있냐라고 하니까 실제 들어있는 4 마이너스 7 마이너스 5 3이라고 나오고 있죠.
실제 들어있는 값을 의미합니다. 배열 그 자체를 알려주고 있어요. OBJ1은 그냥 이 시리즈 그 자체니까 OBJ1을 찍으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거고, OBJ1의 인덱스라는 속성에 접근을 하니까 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면은 0부터 4까지 스텝이 1로 구성되어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냥 기본적인 인덱스 넘버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거죠. 0번부터. 근데 아까 제일 처음 위에 설명에 인덱스를 바꿀 수 있다고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뭐 여기를 꼭 순번을 안 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OJB의 원의 인덱스에 접근을 해서 바꿔줬습니다. 그러면은 0, 1, 2, 3이었던 게 밥, 스티브, 제프, 라이언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스 명이 바뀐 거죠. 이렇게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대신에 이제 개수가 맞아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죠. 기존에 0, 1, 2, 3 4개였으니까 4개가 매핑이 되니까 딱 매핑이 됐었을 거고, 만약에 개수가 맞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변하는지 좀 살펴보시면 되겠죠. 지금도 4753 데이터죠, 데이터. 얘네들은 밸류로 들어오게 되는 거고, 인덱스는 DBAC라고 했어요. 중요한 부분은 순서에 준해서 적용이 됩니다. ABCD가 아니라 DBAC라는 것으로 그대로 순서대로 인덱스 네임이 정의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DBAC. 순서에 주의해라. 우리 이는 파이썬에 있는 함수랑 똑같아요. obj2라는 것에 b가 있냐라고 물어보고 있죠. b가 있으니까 true로 리턴이 되고 2가 있냐라고 물어봤는데 2는 없으니까 false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래 obj2도 객체인데 사실 뭐 파이썬은 다 객체이기 때문에 인덱스도 객체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idx라는 곳에 obj2의 인덱스 속성을 넣어뒀더니 찍어보니까 데이터 타입은 객체라고 나오고 있고 걔는 인덱스다. 그러니까 즉 인덱스 객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obj2도 한번 보죠. obj2는 얘죠. 모양 그대로니까 얘가 obj2 idx에 1을 인덱싱 해봤어요. 여기서 1을 찍어보니까 뭐가 나오나요? numpy를 배웠잖아요. numpy랑 모든 인덱싱 개념은 그대로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첫 번째 얘는 0이죠, 0. 얘가 1이고, 2고, 3이고. 왜냐하면 인덱싱이 하나밖에 안 줬으니까. 기본적으로 행으로 작동을 하는 거죠. 그러면 1을 인덱싱 했으니까 뭐가 나와요? B가 나와요, B. 왜냐하면 IDX는 뭐예요? 인덱스 객체이기 때문에 얘는 안 봐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1번부터 끝까지라고 했으니까 1번부터 끝까지니까 B, A, C가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numpy를 하고 나서 판다스를 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개념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 인덱스 사용되는 인덱스 얘네들은 immutable한 자료형이다. 불변 자료형이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바꿀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덱스라는 게 뭔가 이제 키값 이런 느낌의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쉽게 변동이 되면 안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불변 자료형이다라고 나오고 인덱싱을 해서 값을 우리가 바꿔봤는데 여기 나오고 있죠. 타입의 인덱스는 지금 뭐 뮤테이블한 오퍼레이션을 지원하지 않는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에러를 보면 아 얘는 인덱스니까 이뮤테이블한 자료형이니까 바꿀 수가 없구나 라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되겠죠.
다음에 여기 좀 자주 나오는 건데, 리인덱스가 나와요. 리인덱스 말 그대로 인덱싱을 다시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기존의 음파이나 파이썬을 말하고 있던 인덱스랑은 좀 다르죠? 인덱스. 여기 얘를 부여해 주는 걸 말하고 있고, obj2는 아까 우리 바꿨으니까 dbac라고 인덱스가 돼 있고, 값들은 걷는 게 없으니까 그대로 출력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리인덱스라고 하고 abcd라고 줬어요. 이렇게 되면 말 그대로 리인덱스는 무조건 인덱스는 강하게 적용을 받게 되는 거죠. 이따 만들어져요. 이 순서대로 abcd라고 만들어 놓고, 그런데 기존에 2라는 곳에는 어떤 값이 들어있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해당 값은 란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알아서 잘 작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 데이터들을 결합하고 분해하고 뭐 추가시키고 삭제를 하다 보면 아까 휴먼 에러에 의해서 이런 난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별칙을 조금 잘 확인해 주셔야 되고, 지금은 키값 2라는 인덱스가 없기 때문에 해당 값은 난이 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번에는 A, C, D, E 라고 리인덱스를 했어요. 리인덱스니까 인덱스 이름을 재배열한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다시 배열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인덱스에 따라서 값이 따라오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매핑이 돼 있다. 그러면 지금 인덱스를 배열을 했으니까 A, C, D, E로 그대로 얘네가 따라오죠. 근데 이거는 자료들을 좀 많이 달아오신 분들이라면 당연한 이야기예요, 사실. 왜냐하면 누군가 이름이 있고 여기에 뭐 국어, 영어, 수학 점수가 있다고 하면, 그렇죠? 얘를 가지고 지금 조작을 하는 거잖아요. 이름을 가지고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그런데 이 값이 바뀌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이 밸류들은 이 키값, 인덱스에 어떻게 보면 종속되는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름 순서를 바꾸고 이름을 재배열한 거니까 이름에 종속되어 있는 값들은 당연히 따라오는 게 맞는 거죠. 이 2라는 친구는 없으니까 그냥 난이 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리인덱스. 중복도 가능하다. 지금 A를 두 번 불렀으니까 AAD로 리인덱스를 했으니까 A라는 인덱스에 매핑되어 있는 값은 마이너스 5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5가 두 번 나오게 될 거고, D는 4니까 4 따라올 거고, 2라는 거는 없으니까 값은 난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측이 생길 수가 있죠. 사실 이제 결측을 채우는 방법은 있긴 한데,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 같아요. 일단 obj5의 시리즈 블루, 퍼플, 옐로우라는 값을 지정했고요. 얘는 값이니까 여기 밸류로 들어오게 되겠죠. 인덱스는 조금 뭐 특이하게 0이 5라고 배열했어요. 0이 5. 그대로 생성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니까 범위를 지정했네요. 마이너스 1부터 레인지라고 했어요. 레인지. 마이너스 1부터 6이니까 항상 오른쪽 거는 마이너스 1이죠. 미만이니까 5까지. 그러면 7개 인덱스가 생성이 됐고, 여기 보시니까 메소드라는 인자를 줬어요. FP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이제 forward P를 의미합니다. forward P. 그러니까 앞에 값을 가지고 채워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forward P. 지금 이제 말하는 이런 개념들은 엑셀, 데이터베이스 이런 데에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니까 한번 이해해 보시면은 다른 거 이해하기가 되게 쉬워져요. 어쨌든 지금 우리가 오더를 내린 함수는 리인덱스예요. 범위는 뭘로 하냐? 마이너스 1부터 6까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쭉쭉 일단 인덱스가 배열이 됐고, 메소드는 FP이라고 forward P로 정의를 해줬어요. 지금
뭐예요? 이렇게 생성을 하면 원래 이 값이잖아요. 원래 이 값이었는데 보면은 매핑되어 있는 값이 0이랑 2랑 5밖에 없잖아요. 원래 지금 여기 얘네들은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난이었어요. 그렇죠? 동그라미 쳐놓은 거는 원래 난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FP라는 인자를 적용을 해주게 되면서 채우려고 봤어요. 근데 얘를 채우려고 봤는데 얘는 왜 못 채우냐면 이 앞에 값이 없어요. FP는 위에 있는 값을 가지고 값을 채우게 돼요. 그래서 얘는 그냥 난이인 거고 1번 블루는 원래 난이었는데 FP는 옵션 때문에 앞에 있는 거를 적용을 받습니다. 그래서 블루로 채워진 거고 3, 4번 얘네들도 원래 난인데 FP 적용을 받다 보니까 퍼플 값이 그대로 내려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값으로 채우는 방법이 forward fill이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집중적으로 이해를 해 놓으시는 게 좋아요. 근데 이제 방법은 사실 걸칙을 채우는, 그러니까 뭘로 채울 거냐를 정하는 거는 사실 데이터 사이언스의 마음입니다. 내가 봤을 때 이 자료들의 값들이 평균 값으로 돼야 될 것 같아. 그러면 평균을 구해서 평균 값으로 채워주면 되는 거고요. 그게 아니라 그냥 전에 있는 값을 사용하면 될 것 같아. 예를 들면 뭐 그런 온도값 같은 것들은 이런 걸로 채우는 게 어떻게 보면 상식적인 거죠. 뭐 값이 크게 변할 리가 없고 전에 있는 값에서 변할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는 이렇게 채우는 게 맞을 거고. 이거는 데이터 사이언스가 정하는 거예요. 거기 중에 방법을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BP를 제가 정확히 이건 생각이 안 나는데 아마 백워드 필일 거예요. 백워드 필. 그러니까 지의 값으로 채운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원래 0이 5가 아닌 건 다 원래 난이 돼야 되는 거죠. 얘도 난. 얼마큼 원래 난인데 백워드 필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지의 값이 적용이 맞죠. 그러니까 아까 포워드 필 때 얘는 앞에 값이 없었기 때문에 난이었지만 뒤에 값이 있죠. 그 다음에 블루로 채워진 걸 볼 수 있고 얘도 뒤에 값에서 오니까 퍼플이 되는 거고 얘네 둘도 옐로우에서 오니까 뒤에 값을 가지고 채우는 방법 그러니까 백워드 필, BP이라고 인자가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죠. 니어리스트라고 돼 있는 어떤 방법. 니어리스트는 이제 가장 가까운 거를 찾는 거니까 설명을 보니까 뭔가 자동으로 가깝게 위치한 거를 채운다고 돼 있고 1번 인덱스의 항목 0이 아닌 2번 인덱스 채워진 것처럼 아래와 위를 다 비교를 해서 두 값의 거리가 같으면 아래쪽에서 선택한다. 아까 오늘 난이었는데 블루가 밑에 있으니까 블루를 채운 거고 마찬가지로 원래는 이거죠. 다른 게 지금 여기밖에 없죠. 여기만 다르게 채워졌죠. 0이 5 빼고 그래서 가장 가까이 있는 쪽 거리가 같다고 하는 거는 이제 뭐 현재 위치를 기준으로 해서 하나, 뭐 두 개를 말하는 거죠. 만약에 동일한 위치에 있을 때는 밑에 거를 우선순위로 주겠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리어리스트 기법은 사실 우리 전에 영상 보관할 때 그럴 때도 사용을 해요. 그러니까 개념만 인지하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냥 가까운 값으로 정해서 채워라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실수할 수가 있거든요. 포워드 필 같은 걸 하면 앞에 값은 없을 거잖아요. 근데 앞에 값이 만약에 널이 있을 때는 이렇게 채워지지가 않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 예외들이 예상이 되면은 뭐 BP를 사용한다던가 리어리스트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좀 좋겠죠. 그 다음에 빌밸류 얘는 외우셔야 돼요. 빌밸류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른 함수랑 같이 연결돼 많이 나오거든요. 필밸류라는 것은 값을 채우라는 의미잖아요. 값을 채워라. 인덱스 마이너스 2까지 하고 필밸류. 로컬라라는 스트링으로 채워라. 그러니까 내가 그냥 값을 픽스 시켜주는 거죠. 근데 여기에다가 이제 뭐 그런 거죠. 여기에다가 내가 넘파이의 뭐 윈을 구해서 평균을 할 수도 있고, 때에 따라서는 중위값 같은 걸로도 적용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집값 같은 경우는 중위값이 많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생길 수 있고. 여기서는 그냥 스트링으로 채웠어요. 그러니까 빼당 결칙. 0, 2, 5 빼고 나머지는 다 로컬라로 돼 있죠. 왜냐하면 0, 2, 5 빼고는 인덱스가 된 게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원하는 어떤 스트링 값으로 채우는 방법도 소개가 되고 있고요. 여기까지는 이제 시리즈였어요. 시리즈의 모양 1차원 얘네가 이제 직렬화 돼 있다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1차원 형태를 갖는 게 시리즈 형태.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사실 시리즈들을 합친 거예요. 합친 거. 시리즈들 3개가 있다고 하면 얘네가 일단 2개 이상이 되면 그냥 데이터 프레임 되는 거예요. 얘를 또 하나씩 분해를 하면은 시리즈가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 프레임은 이렇게 어떤 테이블의 형태, 표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시리즈의 합으로 만들 수가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위에 그림하고 똑같고요. 망고 45631 값. 여기 이름은 뭐예요? 여기 이름은 우리 표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되죠. 근데 지금 시리즈니까 여기 위에 배열이 되어 있는 거고 인덱스 네임이 아니죠. 객체 이름이에요. 그러면은 자동으로 인덱스는 디폴트로 0, 1, 2, 3, 4 자료의 개수만큼 알아서 설정은 될 거고 이렇게 뭐 망고랑 애플이랑 바나나랑 3개의 시리즈를 만들었고요. 데이터 프레임 생성하는 거는 우리 아까 시리즈로 묶은 것처럼 만들어도 되는데 여기는 이제 콘캐트네이트가 나왔어요. 일단 뭐 여기 나와 있는 것부터 써보죠. 파이썬에서 콘캐트네이트, 넘파에서 콘캐트네이트 기억나시죠? 근데 판다스에서는 콘캣, 얘도 콘캐트네이트랑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 이름만 다른 거고 기능은 거의 동일합니다. 여기 보시면 엑시스 1이니까 방향이 어디예요? 이 방향으로 붙이라는 이야기죠. 그러면 콘캐트네이트하고 시리즈 1, 2, 3 열방향으로 붙여라 라고 되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만약에 엑시스를 0방향으로 주면 어떻게 돼요? 요 밑으로 붙겠죠. 애플이랑 바나나가 이렇게. 아이고, 움직이면 안 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이제 바뀌었은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얘를 약간 엑셀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엑셀은 여기 앞에가 1이잖아요. 그죠? 얘가 이제 어떻게 보면 엑셀에서 보면 인덱스잖아요. 인덱스. 자동으로 돼 있는. 그거를 좀 유심히 봐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밸류의 첫 번째는 0부터 시작을 하니까 우리가 뭘 다른 설정 안 했을 때 디폴트는 항상 컴퓨터니까 0번부터 시작을 합니다. 얘도 뭐 지금 푸릇이라는 게 합친 거죠. 이런 모양으로 딱 출력이 되면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데이터 프레임은 밑에 뭐 데이터 타입 같은 게 안 찍히고 뭐 이런 어떤 버튼들도 생성이 되고 이렇게 윤곽이 드러나고 음영이 설정되어 있는 걸로 나옵니다. 물론 시리즈도 그렇게 나오긴 해요. 근데 얘는 지금 여러 개 붙어 있죠. 옛날 버전으로 하게 되면은 이런 박스가 안 나오고 그냥 스트링으로만 나와요. 이건 버전이 돼서 그런 거고 인덱스 확인해 보니까 0번부터 5번까지 리스트업 되어 있다. 0, 1, 2, 3, 4, 5 0, 1, 2, 3, 4 5개고 값이 이루어져 있고
스텝은 하나다. 그 다음에 칼럼스라는 걸 찍어봤어요. 그 원래 시리즈는 칼럼이 하나밖에 없으니까 아까 칼럼은 적다 안 하는데 데이터 프레임은 일단 피처들, 칼럼이 늘어나죠. 확인해보니까 망고라는 열이 있고 애플이라는 열이 있고 바나나는 열이 있다. 데이터 타입은 객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엄밀히 분류하면 행 인덱스, 열 인덱스라고 하는데 좀 이름 헷갈리니까 그냥 행 열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행열. 이번에는 넘파이랑 섞어서 만들어 주고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고 있고 16개 그 다음에 리시에블 했으니까 4 곱하기 4 라는 게 나와요. 어쨌든 4 곱하기 4라는 어떤 표를 만들어 놓고 인덱스는 뭘로 하냐. 여기 인덱스는 뭐예요? 행 이름이죠. 행 이름. 물론 볼 수 있어요. 칼럼스라고 지정했어요. 칼럼스. 내가 이것도 순서 그대로. 그 다음에 데이터들은 자동으로 여 행렬에 맞게 그대로 세팅되는 걸 볼 수 있죠. 1, 2, 3, 0, 1, 4, 5, 6, 7, 8, 9, 10.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는 뭐예요? 행 이름. 우리가 디포트 생각하고 있는 인덱스가 맞는 거고. 칼럼스는 열 이름을 의미한다. 이렇게 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인자는 데이터니까. 데이터는 데이터 그대로. 얘는 지금 넘파로 생성된 값이니까 0부터 15까지 생성이 된 거죠. 그 값이 그대로 들어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모양 그대로. 그래서 얘가 데이터니까 행인덱스 보면은 뭐 나오냐면 오하이오, 콜로라도, 유타, 뉴욕 나오겠죠. 열 인덱스는 year state P4가 나올 거고요. 이렇게 되고 이번에는 딕셔너리로 만들어 보겠다. 지금 형태는 딕트죠. 딕트인데 잘 보셔야 될 게 키는 알겠는데 밸류들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리스트 형태로 들어가 있죠. 밸류가. 그런데 뭐 신경 쓸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딕트를 만들어 두고 이 딕셔너리를 그냥 데이터 프레임에 넣어주게 되면 어떻게 변환되는지 보세요. 키 값들이 어떻게 돼요? 열로 올라옵니다. 열 이름. 그쵸? 그 다음에 각자 키들의 값들, 밸류들은 진짜로 밸류로 들어왔죠. 요렇게. 인덱스는 설정을 내가 안 해줬으니까 그냥 자동으로 자동 배열. 왜냐면 딕트를 굉장히 많이 씁니다.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되게 심플하죠, 사실. 딕셔너리를 그냥 데이터 프레임으로 넣어주면 끝나요. 알아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중첩사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구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조에 좀 익숙해질 이제 필요가 좀 있습니다. 얘가 말하는 건 뭐예요? 키가 있고 키 안에 밸류인데 밸류가 또 키밸류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첩이 되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벨 구조로 뛰신다고 보면 되고 더 심플하게 생각하면 우리 뭐 엑셀 같은 거 하다 보면 뭐 이런 거 많이 하죠.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대분류는 뭐겠어요? 내바다 이 주 이름이 대분류가 될 거고 그 안에 연도들이 중분류가 되는 것 뿐입니다. 그냥 레벨 구조가 있다라는 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얘도 만들어준 다음에 넣어봤어요. 어떻게 되죠? 아주 똑똑하게 키 값은 열 이름으로 올라와 있고 그렇죠? 원래는 이 부분이 자동으로 인덱싱이 돼야 되는 건데 굉장히 똑똑하게 자료로 지가 인식을 하다 보니까 네가 말하고 있는 원래 키값은 여기로 오는 게 맞겠다라고 판단하고 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요소가 몇 개인가요? 하나, 둘, 셋, 넷, 5개지만, 우리 카테고리는 3개밖에 없죠. 2000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2002년. 얘는 왜냐면 순서대로 오기 때문에. 2002를 먼저 오고, 24를 넣어주고, 그다음 오하이오에 가서, 오하이오에도 2002이 있나 보는 거죠. 있네요. 있으니까 얘도 배열시켜주고. 그러면 얘는 써먹었고, 얘도 써먹었죠. 체크 좀 해주고. 그 다음 게 빈 게 뭐 있어요? 2002죠. 네바다에 2002. 2002 써주고, 네바다에 있으니까 2.9 채워주고, 그 다음에 미탄나인. 오하이오 가니까 2002가 또 있네요. 있으니까 3.6 채워주고. 다 채웠죠. 남은 게 2000년밖에 없어요. 2000년을 또 채워주고, 2000년에 네바다가 있나 보니까, 네바다라는 게 2000년에 없죠. 그러니까, 란이 나오고, 오하이오에 2000년에 있나 보니까 있어요. 1.5. 1.5 채워주고. 그래서 항상 순서, 위에서 아래, 좌에서 우. 스캐닝을 해서 알아서 채워지게 됩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그 다음에 얘는 이름 지정하는 것. 인덱스의 네임이니까 뭐야? 요 친구들의 이름, 이어라고 지정을 해준 거고, 칼럼스 네임의 스테이트. 얘가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거 말하는 거죠? 여기. 요거는, 우리 뭐야, 인덱스 네임인 거고, 요거는 칼럼 네임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판타스는 이렇게 보여요. 우리가 알다시피 이렇게 대각선으로 보이진 않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마 판다스를 처음 보면은 좀 당황스럽긴 해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실제로. 걔를 지금 말하고 있다. 행과 열의 이름들, 네임. 밸류는 마찬가지로 값들을 의미하는 거가 되겠죠. 그럼 이제 안에 있는 숫자들이 나올 거고요. 보니까 어떻게 됐나요? 2차원 배열로 나오고 있죠. 프레임 3의 밸류 쓰니까 얘 24, 17, 29, 36, 난 1.5. 그러니까 모양 그대로 3 곱하기 2행렬로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프레임 2는 아까 위에 거. 진행하고 얘. 얘의 밸류 쓰지가 보니까 얘도 이 모양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밸류 들으니까 인덱스는 빼야죠. 네. 밸류만 나오는 거예요, 밸류만. 이 값 그대로 만들어지는 거 볼 수 있고. 스트링은 스트링이라고 표시가 또 돼 있고, 정수, 플로트들도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딕트2 보니까, 이건 아까 만들어 놓은 딕셔너리죠? 딕셔너리. 근데 아까는 그냥 딕트를 하고 가로로 닫아버렸는데, 이번에는 지정을 좀 했어요. 칼럼을 정해서 해줘라. 그러니까, 원래가, 원래 이 모양이었나? 2열, 스테이트. 그쵸. 순서가 바뀌었죠? 원래는 이렇게 나왔었잖아요, 순서가. 근데 칼럼명을 지정을 해주게 되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칼럼명, 칼럼 인덱스에 종속돼서 그대로 여기 있는 전체 값들이 따라오는 거죠. 항상 키값 개념, 제목의 개념. 그러니까 이어들은 이어로 따라왔고, 스테이트는 스테이트로 따라왔고, 팝은 팝대로 따라왔죠. 그래서 이렇게 칼럼을 하게 되면 내가 원하는 순서대로 자료를 정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새로운 열은 추가는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쓰면 돼요, 이름. 여기 뭐 뎁트라고 썼어요. 그럼 또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렇게 생각했을 때. 일단은 인덱스라는 거는 중요하니까 생성은 될 건데 값은 없죠. 값은 이게 뎁트라는 값은 없잖아요. 그러면은
열은 만들어지는데 열에 있는 밸류들은 다 나뉠 것이다 라고 뭔가 우리가 추측을 해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새로운 열이 생성이 됐고 밸류가 없으니까 다 난으로 채워진 거를 볼 수 있습니다. 칼럼 찍어보면 지금 바꿨으니까 year state perfect depth까지. 그리고 칼럼스를 지정할 수도 있었지만 인덱스도 지정을 할 수가 있다. 이번에는 인덱스를 지정했습니다. 1, 2, 3, 4, 5, 6, 7, 8, 9이라고 지정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이시죠? 그러면 원래 0, 1, 2, 3, 4라고 기본 설정이 되어 있던 거가 내가 원하는 행 인덱스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데이터 프레임에 인자들 인덱스가 있고 칼럼스라는 게 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꿀 수 있다라는 걸 좀 보시면 되고 한 번에 지정할 수도 있겠죠, 당연히. 그러면은 여기 인덱스도 넣어주고 칼럼스도 넣어주고 우리 파이썬에서 알겠지만 이렇게 키워드 인자처럼 전달이 되는 것들은 순서 상관없죠. 네. 얘도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해도 똑같아요. 그렇죠? 에러 안 나죠. 키워드 인자를 썼을 때는 이런 식으로 쓰는 거고 키워드 인자를 안 쓰고 순서에 준해서 할 때는 그냥 첫 번째 인자는 거의 대부분이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냥 써줘도 되는 거고 그럼 칼럼스는 여기 지정하는 대로 열 제목으로 들어오는 거고 인덱스는 마찬가지로 지금 기존의 행 인덱스로 순서 그대로 배열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네임도 많이 써요. 리인덱스랑 비슷한 개념이겠죠. 리네임이니까 네이밍을 다시 하겠다라는 의미가 될 겁니다. 프레임2를 리네임 하겠다. 프레임2가 지금 이름이 이런 식으로 돼 있죠. 얘를 복사해서 해놓고 얘를 리네임 하는데 이거는 조금 익숙해지시면 좋은데 종종 나옵니다. 이걸 이렇게 바꿔라라는 이야기예요. 소문자 1을 대문자 1으로 바꿔라. 소문자 3를 대문자 3로 바꿔라. 그래서 이거를 적용을 해서 리네이밍을 해라 라고 명령을 준 게 되겠고요. 제가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1하고 3가 이렇게 대문자로 보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칼럼스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키밸류 구조를 띄고 있고 이걸 조금 유심히 보셔야 되겠죠. 왜냐면은 데이터 다루다 보면은 원본 데이터 열 제목 같은 게 본인 스타일에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바꾸면 되는 거죠. 열 제목 같은 거는 좀 직관적으로 와야 되니까. 근데 그런 걸 바꿀 때 쓰는 우리 리네임이라는 함수가 지금 소개가 되고 있고요. 이렇게는 잘 안 바꾸게 사실. 사실 열을 많이 바꾸지 이렇게 행을 바꾸는 경우는 사실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얘를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어는 대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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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대문자로 바꾸라 하네. 그러면은 다 대문자로 바뀌게 되죠. 이거는 뭐 한글로 바꾸셔도 되고요. 상관없어요. 근데 이제 특별한 자료가 아니면 웬만하면 한글은 안 쓰는 게 좋긴 한데, 근데 이제 그렇게 보여질 때도 좀 있긴 하니까 한글로도 바꿔서 바뀝니다. 지금 보시면 다 열이 이름이 바뀐 걸 볼 수가 있고요. 또 이번에 그냥 한 번에 처리하겠다. 행 네임이랑 열 네임이랑 다 바꿔서 한 번에. 위에 있던 거 두 개 그냥 한 번에 처리하는 거죠. 이는 아까 했던 거 알고 있는 거니까 확인만 해보고. 프레임 2에 이어라는 게 있냐? 2 있냐? 근데 지금 여기서 집중을 잘하고 계신 분은 여기서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렇죠? 지금 위에서 이어를 대문자를 바꿨잖아요. 근데 여기가 이거 얘가 왜 돼요? 라고 질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즉 뭐예요? 실제로 바뀐 것은 아니다. 실제로 바뀐 게 아니고 지금 메모리 상에서만 조정이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원본이 바뀐 거는 아니에요.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형상 관리를 위해서 흐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원본 값을 바꾸다 보면 언젠가 못 찾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뷰 기능이 여기서도 탑재가 되어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죠. 10은 원래 없는 게 맞으니까 뭐 이런 건 없었죠 원래. 9까지밖에 없었으니까 얘는 당연히 펄스가 나오는 게 맞고. 이번에는 또 시리즈가 나왔는데 갑자기 또 얘가 나왔는지 왜 나왔는지 모르겠네. 시리즈 레인지 3 했으니까 012겠죠. 012. 근데 인덱스를 ABC로 하래요. ABC로 만들었을 거고 칼럼은 보니까 뭐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합니다. 네바다 오하이오. 아까 위에 있던 자료에 데이터 프레임에서 리인덱스를 해보자. 데이터 프레임 만들고 넘파이로 만들어 3 곱하기 3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0, 1, 2, 3, 4, 5 0, 1, 2, 3, 4, 5, 6, 7, 8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이 모양 그대로. 인덱스는 ABC라고 했으니 ACB라고 했으니까 여기 A, C, B 이렇게 만들고 컬럼명은 오하이오, 텍사스, 캘리포니아 이대로 나오겠죠 이렇게. 그쵸. 우리가 예상한 대로 나왔고. 리인덱스를 했어요. 리인덱스라고 하니까 뭐예요? 여기를 바꾼다는 얘기죠. 그러면 어떻게 바뀌는, 값이 어떻게 바뀌는 거죠? 값은 따라온다. 따라온다. 밸류들은 어떻게 바뀌는지 보시죠. 보니까 무조건 인덱스가 우선순위를 갖습니다. A, B, C, D래요. 일단 써요. A는 원래 있던 값이 그대로 왔고 B라는 거는 원래 원본에 없죠. 없으니까 만들긴 만들었는데 값은 없으니까 란이 나와. 그 다음에 C 그대로 C D 그대로 따라갔어. 갑자기 정수가 플로트로 바뀐 이유는 이 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단위를 통일시키기 위해서 원래 정수였던 게 플로트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스테이트스라는 거에 한 리스트에 만들어 놓고 사실 이렇게 만들어도 되고 여기다 직접 써도 되고 이건 뭐 이제 본인 스타일이에요. 본인 스타일. 여기다 바로 이걸 사용하셔도 되고 이렇게 그냥 변수에 담아서 쓰셔도 되고 근데 어떨 때 이런 거를 택하는 게 이제 베스트가 될 것 같으세요? 스테이트스라는 게 뭔가 많이 변경되어 있는 이슈가 있거나 그렇죠? 추가 삭제가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들은 이런 식으로 자료를 다루는 게 편하죠. 그러면 내가 나중에 여기만 뭐 추가 삭제 변경만 하면 되는 거고 이 밑에 코드는 건들 필요가 없죠.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얘는 이거 한 번에 끝날 것 같아.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하드코딩 하는 게 좋은 방법인 거죠. 약간 조금 예상을 많이 해야 돼요, 예상을. 그래서 이거를 뭐 소프트웨어에서는 응집력, 결집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많이 변경이 될 것 같은 거는 심플하게 변경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 게 좋은 거예요, 애초에. 근데 이런 이유는 보면은 뭐겠어요. 나라 같은 거는 뭐 많이 늘어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죠. 변경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럴 때 나중에 여기만 접근해서 다루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게 제 생각에는 더 효율적으로 자료를 다루는 습관이 될 것 같네요. 어쨌든 리인덱스 칼럼 했으니까 칼럼. 그러니까 원래 오하이오, 텍사스, 캘리포니아였는데 바뀌었죠. 오하이오가 사라졌고 그렇죠. 유타가 들어갔어. 위에까지 또 보셔야 돼요. 텍사스 값은 있으니까 147 그대로 오고 유타라는 건 없으니까 난이 생성됐고 캘리포니아는 있으니까 258이 그대로 온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얘는 지금 만든 거죠. 여기서 생성한 거예요. 리인덱스로.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중복해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AA 똑같은 값이 또 나오는 거예요. AA B는 원래 없으니까 난이고 C 있었고 D 있었거나 그냥 따라오는 게 되겠죠. 중복이 가능하다.
그다음에 밑에 거를 봤을 때 이번에는 4개를 배열했어요. 인덱스도 배열을 했네요. 얘는 밑에 거. 그러니까 원하는 것만 AACD, AACD. 루타는 원래 없었고 나머지 값은 그대로 따라오게 되어 있고요. 또 필밸류가 나오고 있는데 프레임 4는 뭐 이런 게 있었고 FP를 활용을 해보겠다. A, B, C, D. 이때도 지금 결칙이 발생을 했죠. 결칙이 발생을 했는데 뭐에서 발생을 해요? B에서 발생을 했겠죠. 원래 얘네는 지금 다 난이죠. 그렇죠? 근데 FP를 사용했기 때문에 위에 값이 그대로 더빙이 돼서 복제가 돼서 배치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백워드 P, BP를 사용하게 되면 이 값이 열로 복제가 된 거를 볼 수가 있고요. 원래는 난이죠. 이걸 안 주게 되면. 이번에는 빌밸류로 아예 지정을 해서 노인포라는 걸 통해서 그러니까 유타 이번에 열이네요. 열. 네. 노인포라는 거를 결칙을 채워주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도 외워놓으셔야 돼요. 리셋 인덱스 말 그대로 인덱스를 초기화시키겠다. 리셋 시키겠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프레임 4를 보니까 이 모양 AC, B로 되어 있어요. 지금 인덱스가. 근데 지금 마음에 안 들어요. 그냥 리셋 인덱스 함수를 써주면 이 상태로 돌아가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잠깐 재밌는 사실이 어떻게 됐어요? 얘가 생성했어요. 그죠? 그러니까 리셋 인덱스를 하더라도 원래 원본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잃어버릴까봐 이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그럼 얘가 이렇게 열로 밀려가지고 만들어져 버리고 왼쪽은 내가 원하는 대로 진짜 실제로 리셋 인덱스가 된 거죠.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인자가 또 있네요. 드랍이라는 걸 true라는 걸 적게 되면 딱 봐도 어떤 느낌이 든가요? 즉 얘를 포함 안 시키겠다는 의미가 있을 것 같죠. 그렇죠? 그러면 얘를 드랍하라. 리셋 인덱스를 하면서 원래 있던 거를 쓰지 않겠다라는 인자가 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쓰려고 많이 하는 거죠. 뭐 이렇게는 잘 아시니까. 근데 뭐 헷갈리면은 사실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나중에 이게 얼마는 드랍해도 상관없고요. 이거는 이제 내용을 알고 있을 때는 이렇게 하면은 불필요한 코드 안 써도 되니까 좀 빠르게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 보고 그 다음에 2열 인덱싱해서 지우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문자열. 저 아까 숫자였고 시리즈 문자열 나왔네요. 우리 이런 식으로 출력되는 것들은 뭘 얘기하는 거예요? 주소값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S의 str이라고 되니까 S의 얘를 지금 문자열로 바꾼 어느 벡터의 주소값을 나타내고 있어요. str로 접근했으니까. 사실 많이 쓰는 것 같지는 않고. 로어, 우리 파이썬에 있는 함수, 뭐였나요? 소문자로 바꿔주는 거였죠. 자, S라는 시리즈 객체에 스트링 변수에 접근을 해가지고 로어를 수행했더니 모든 밸류들이 다 소문자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도 있고 이번에는 랜드 n이네요. 우리 노멀라이제이션 된 랜덤 데이터를 생성하게끔 만들어주고 3행 2열이네요. 칼럼은 칼럼 A, B 두 개. 3행 2열이니까 열은 매핑이 될 것 같고 인덱스는 레인지 3이니까 0, 1, 2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되겠네요. 노멀라이제이션 된 랜덤 값 3 곱하기 2 행렬 값이 생성이 됐고 칼럼은 여기 정해놓은 대로 이렇게 오는 거고 인덱스는 여기서 만들어준 대로 이렇게 오는 거고
df라는 변수에 담아놨으니까 칼럼스에 접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네 두 개가 딱 활성화가 되는 거죠. 걔네들의 str로 접근하게 되면 스트링이니까 이 문자를 소문자로 바꿔라가 되네.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소문자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여기서 한번 체크 한번 해볼까요? 실제로는 안 바뀌었죠, 지금. 이거는 이제 원본 영향이 아니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고, 여기는 뭐야? 소문자로 바꾼 다음에 str이 스트립이에요. 스트립은 우리 좌우 공백에 있는 공백을 제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보니까 이렇게 공백들이 있죠? 왼쪽, 오른쪽에. 뭔지 모르겠는데 바꾸니까 공백이 생겼어요. 공백을 제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좌우에 있던 공백은 제거가 됐죠. 다음 이번에는 공백 제거하고 소문자를 바꾸고 공백을 언더바로 리플레이스 해라. 얘네 지금 요것 때문에 와죠. 칼럼 다음에 지금 이렇게 공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열 제목 같은 거 이런 거는 공백이 있으면은 안 좋아요. 우리 변수명이랑 똑같은 거예요. 변수명 같은 경우는 아예 성립이 안 되겠지만 얘는 갖고 허용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열 제목 같은 거에는 구분하고 싶으면 이런 언더스코어 같은 기호를 쓰시는 게 좋지. 공백을 해서 어떤 열 제목이나 행 제목 같은 거 네이밍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추가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사실 이제 뭐 완전 파이썬이죠, 파이썬 함수. 그러면은 이제 아까 소문자를 바꾸지 않고 그냥 스트립만 해서 공백을 언더스코어 기호로 바꿔라. 여기 지금 바꾼 거를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칼럼스 1이라는 거를 df 칼럼에 넣어줬어요. 그렇죠? 이렇게 돼야지 비로소 반영이 된다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 우리가 계속 해놨던 거는 다 뷰 영역에서만 계속 다루고 있었던 거고, 뷰 영역에 다뤘던 거를 실제로 원본에 변경을 시키려면은 df 칼럼스에 지금 바꿔놓은 얘를 이 객체의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렇게 바뀌어요. 굉장히 직관적인 거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렇게 칼럼명이 변경할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이렇게 어렵게 안 하셔도 상관없어요. 뭐 방법 소개라고 있는 건데 여기는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 쓰셔야 될 방법. 프레임 2를 2CSV니까 뭐예요? CSV로 바꿔라가 되는 겁니다. 프레임 2의 CSV. 수행을 했으면은 지금 클라우드에 수행을 했으니까 여기에 저장이 되죠. 여기에 이렇게 CSV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스 함수는 굉장히 뭐 직관적이에요. 아마 여러분들 컨트롤 스페이스 눌러보시면 굉장히 많은 게 나옵니다. 뭐 2엑셀, 뭐 2JSON 등등등등등 그냥 있을 것 같은 게 다 있어요. 이런 식으로 변경을 하면 되고 반대는 보통 뭐겠어요? 반대는 거의 다뭐 from 이런 식으로 함수가 형성이 돼요. 뭐 from CSV 이런 식으로 이런 함수들을 여러분 이렇게 쉽게 찾으셔서 보시면 돼요. 여기 한번 훑어볼까요? 2에 뭐가 있는지 2 그렇죠. 보면 엄청 많이 나오죠. 2 클립보드, 2 CSV, 2 딕트, 2 엑셀, 2 JSON.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포맷을 바꿀 수 있는 굉장히 많은 함수들이 나옵니다. 반대로는 우리 뭐 어떻게 하면 프롬 같은 거 쳐보시고 나오죠. 그러면은 딕트, 딕셔너리로부터 뭐 막 가져오는 거. 뭐 이런 함수들이 굉장히 돼 있어요. 여기는 CSV니까 수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파일이 생성된다. read CSV니까 뭐예요? 읽는 거죠. 그럼 이 파일을
읽어라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럼 내가 저장했던 걸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유자재로 파일들, 포맷들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게 이 판다스의 엄청난 장점이에요. CSV 파일이든, 엑셀 파일이든, 제이슨 파일이든, 어떤 로우 데이터의 파일이든, 걔네들을 바로 이런 단순한 함수 하나로 읽어오고 내보내고 이런 거 자유자재로 할 수가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판다스 장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바로 지금 CSV 읽어가지고 판다스로 바꿔버린 거예요. 여기에 0이 있는 이유는 CSV 원본을 보면 요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아무것도 안 써있죠. 그래서 얘 때문에 이렇게 언네임드 0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자료 보다가 이렇게 돼 있으면 얘 원래 원본 데이터가 있는데 판다스 읽어서 생긴 거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거 나중에 이제 바꾸거나 지우고 처리를 하면 돼요. 중요한 거는 원본 그대로를 그대로 잘 읽어왔다가 되는 겁니다. 왜냐면 엑셀이 지금 몇만 라인까지 되나요? 옛날 버전은 아마 지금은 몇십만까지 될 텐데 제 기억에 막 2007? 뭐 이런 거는 라인 수가 정해져 있어요, 엑셀이. 그렇죠? 근데 이제 판다스는 이제 그런 게 없어요. 얘는 뭐 조 단위로도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우리 넘파이가 숫자 데이터들을 엄청난 성능으로 다루는 것처럼 이 판다스도 엄청난 양의 데이터들을, 테이블 데이터들을 다룰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 과학자들은 반드시 어떤 형태로 존재하는 데이터들을 이렇게 판다스를 읽어와서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인공지능 모델을 돌린다던가 데이터를 분석을 한다던가 전처리를 한다던가 그렇게 하는 게 기본적인 접근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른 걸로는 못 써요. 무조건 얘로 가져와야 돼요. 그래야지 이런 데이터들의 분석이 가능해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파이썬을 배우고 이 지금 numpy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배우는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2xl도 나오네요. 2xl 저장하게 되면 이 파일로 저장이 되고요. 시트 네임까지 정해줄 수 있어요. 시트 네임. 시트 네임 우리 뭔지 아시죠? 엑셀에 시트가 있잖아요. 여기 이름. 요 이름을 정해줄 수 있어요. 바로 그냥 엑셀로 출력이 돼버렸죠. 네. 불러오는 거요. 보시면 또 리드 엑셀이 있습니다. 여기서는 시트가 원래 하나밖에 없긴 하지만 시트 단위로 불러올 수 있어요. 이 파일에 시트 1 시트를 불러오고 인덱스 칼럼은 없는 걸로 하자. 그 다음에 이게 지금 넘밸류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렇게 엑셀이랑 비교해 보시면 어떻게 로드가 됐는지를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인덱스 칼 론이라고 되어 있는 거는 요거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요걸 내가 리셋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리셋. 인덱스를. 왜냐면 이렇게 해야 좀 자료가 다르게 편해지니까. 나머지는 그대로 가져온 거를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아까 말씀드렸고. 그래서 자유자재로 이렇게 파일을 로드하고 저장하고 판다스로 로드하고 가능하게 됩니다. 이 상태는 이제 이 데이터를 이 판다스 객체에 로드를 한 상태인 거예요. 어떤 변수에 지금 넣어준 건 아니니까. 그렇죠? 얘를 이런 식으로 넣어준 건 아니니까. 이렇게 돼 있으니까 마지막 라인은 수행이 되는 게 원래 주피터의 특성이니까. 그렇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조금 판다스도 중간중간에 모양을 계속 확인해 보셔야지 좀 눈에 있기 때문에 잘 좀 해보시면 좋고 일단은 넘파이랑 판다스 라이브러리 임포트하는 부분 좀 1번은 아래 리스트를 이용해서 시리즈를 생성해라. 기본적인 리스트로
자료를 만드는 과정이 되겠고요. 중간에 numPy의 난이 들어있다 정도 보시면 되겠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나오는 게 이제 예전 버전의 코레이브는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여기에 이제 시리즈 형태죠. 얘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 약간 이제 뭔가 음영 처리가 더 나왔는데, 이건 버전 때문에 그렇고. 그래서 얘를, 이 리스트를 그대로 시리즈로 담아주게 되면은, 지금도 이렇게 보이죠. 버전 때문에 이렇게 된다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이 0도 없었는데 생성된 직렬화된 시리즈 데이터. 2번 문제는 뭐 다양한 타입을 좀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딕셔너리고, 딕셔너리의 키값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열 이름으로 올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키가 가지고 있는 밸류들은 이제 값으로 내려오게 되겠죠. 지금 A는 1.0이라는 플로트로 픽스를 해줬고, B는 판다스의 시리즈.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1 들어가 있고, 인덱스는 지금 레인지 0, 1, 2, 3인데 얘를 리스트로 만들었어요. 0, 1, 2, 3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었고, 그 다음에 데이터 타입은 플로트로 만들어졌습니다. 이거 실행을 시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그 다음에 C는 3이라는 그냥 우리 요소를 4번 곱한 거. 그러니까 3이 4개라는 얘기죠. 여기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얘는 인트형으로 하고, D는 뭐, 테스트 트레인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 그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딕셔너리를 넣게 되면은, 이렇게, 요거는, 0, 1, 2, 3. 아니, 이게 시리즈 1부터. 지역을 반복한 거네요. 이거는 인자 때문이겠죠, 인자 때문에. 이 횟수만큼 반복해라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1번이, 1이, 그래서 지금 1이 4개가 연속된 거고, 자주 쓰는 기법은 아닌데, 이런 게 있다 정도 알아도 될 것 같아요. 얘는 3개, 3 엘리먼트가 4개 있다는 얘기고, 테스트 트레인, 테스트 트레인은 나중에 우리가 이제 부를 데이터 세트 설명을 적어놨네요. 그래서 순서대로 있는 걸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 지금 df1이라는 거에 데이터 타입을 보기 위해서는 df1.데이터 타입 열별 자료형이 나오고 있고, 각 피처별로 데이터 타입이 나오고 있죠. 얘는 A, B는 플로트고, C는 인트형이고, D는 스트링인데, 그죠? 오브젝트 안에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오브젝트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얘네들을 여기에 픽스를 시켜줬기 때문에 더, 그죠? 플롯 32, 플롯 32 나오는 걸 볼 수 있고, A는 64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했을 때 디폴트는 64라는 얘기예요. 더 큰 범위를 좀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런데 이제 너무 범위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타입을 변경해서 사용할 수도 있게 되겠고요. 인트도 마찬가지. 문제 3번이 이제 뭐 정식적으로 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시계열 데이터라고 보통 부르는데, 시계열 데이터들은 실무에서도 50% 이상, 시험에서도 50% 이상이 나오는 데이터예요. 그래서 ADP 같은 시험을 치면 50% 이상이 다 시계열 데이터 관련된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실무에 가도 거의 모든 데이터가 다 시계열 데이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시퀀스를 가지는 데이터들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초마다 어떤 신호의 세기라든지 뭐 통신의 세기, 아니면 초마다 변하는 값들, 뭐 온도 이런 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이 다루는 되게 밀접한 데이터고, 여기에 이제 판다스의 데이트 레인지라는 함수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앞에 데이트라는 게 붙으면 우리 표준 라이브러리에 날짜를 관장하는 쪽으로 느낌을 담고 있고요. 레인지가 붙어 있다 보니까 이제 범위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인자를 소개해주고 있어요. 2013년 1월 1일부터 피오리드는 우리 기간인데 여기에 앞에 설정되어 있는 값이
값의 최소 단위가 1 단위이기 때문에 6일이 연속적으로 나오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또 픽셀 해줬네요. 프리퀀시 옵션을 주기를 D라고 정해놓으면 데이를 의미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만들게 되면 2013년 1월 1일부터 6일치의 어떤 데이트 타임 객체가 생성이 돼요. 그래서 얘는 보시면 데이트 타입이 달라요. 보이죠? 데이트 타임이라는 객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은 이 자체가 스트링이라고 하면 스트링으로 뭐 계산이 되나요? 그러니까 날짜가 뭐 과거다, 미래다 이런 걸 구분을 못하죠. 스트링이라고 하면 그 자체는. 그리고 뭔가 잘못 처리했을 때도 관련 에러가 나오질 않아요. 왜냐하면 자료 타입이 스트링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데이터 값들이 여기 보시는 데이트 타임 객체라는 거를 알게 되면 얘가 과거인지 미래인지 아니면 며칠 차이가 났는지 며칠이 지났는지 주말인지 평일인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성격을 띠게 돼요. 그래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값들을 처리하실 때 반드시 첫 번째로 해야 될 거는 이 시간을 보면은 얘가 이 데이트 타임 객체인지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안 하면은 그냥 시작부터 잘못 분석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잘못 처리했을 때 에러도 안 나요. 스트링이니까. 스트링 관련된 에러만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객체를 좀 기억해 주시면 좋고, 데이트 타임 객체라는 게 존재한다. 그래서 얘는 시간과 날짜를 다루는 객체들이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실행했을 때 나오죠. 데이트 타임 객체다라고 나오고, 인덱스가 2013년 1월 1일부터 6일까지. 프리퀀시는 데이. 요거는 이제 뒤에 나오기 때문에 그때 좀 딥하게 다루도록 하고요. 오늘은 갑자기 이 문제가 튀어나와서 설명을 살짝 드렸습니다. 여기에 랜덤 시드 하나 부여해주고 데이터 프레임에 랜드 노멀 곱하기 4 인덱스는 날짜로 했네요. 시계열 데이터 보통 이런 식의 구조를 띄고 있습니다. 그리고 날짜뿐만이 아니라 뭐 시간 단위로 나올 수도 있고 심지어는 초 단위로도 나올 수도 있고 더 마이너한 영역을 가면은 뭐 마이크로 초 단위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는 해요. 분석도 단위가 좀 존재하는 거죠. 그리고 어려운 케이스로 들어가면은 뭐 초 단위까지를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시계열이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칼럼은 보니까 A, B, C, D 문자죠. 문자인데 얘를 리스트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A, B 그러니까 즉 뭐가 되는 거야? 얘네 이 문자 자체가 열 네임으로 올라오게 되는 거죠. 근데 뭐 자주 쓰는 기법은 아니에요. 네. 조금 더 코드를 줄일 수 있다 보니까 이런 식의 기법도 적용할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인덱스는 여기서 데이트로 지정을 했으니까 시계열 데이터이고 칼럼스는 ABCD 리스트로 바꿔서 지정했으니까 ABCD 안에 있는 값은 아까 랜드 노멀로 생성된 거 6행 4열짜리 값이 딱 배정이 된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외우셔야 돼요. 판다스에서 헤드 제가 저번 시간에 데이터를 로드를 하면은 항상 다 보기 전에 살짝 통찰을 해야 된다고 했어요. 그래서 살짝 열어보는 거죠. 보통 이제 뭐가 제일 중요한가요? 열네임 같은 게 좀 중요하죠. 피처들 중요한 거. 헤드를 찍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5행이 나옵니다. 데이터, 지금 DF에는 데이터 담겼으니까 여기에 이제 뭐 인자를 넣어주게 되면 3줄이 나와요. 3줄. 3줄만 보겠다. 2줄만 보겠다. 보통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해요. 많이 해요. 데이터를 로드하고 처음에 보는 거. 그래서 피처들을 좀 보고 인덱스 확인해보고 데이터들이 스트링인지 정수인지 플로트인지 아니면 카테고리형인지 이런 걸 좀 체크하는 굉장히 중요한 함수예요. 반대는 테일이 있습니다. 테일. 꼬리. 꼬리는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꼬리를 찍게 되면은 로우수가 보이죠. 그러니까 데이터의 개수가 보입니다. 데이터가 100만 개라고 하면 이렇게 보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보면 여기 라인이 만약에 인덱스가 100 몇만으로 나오면 이 데이터는 굉장히 뭐 개수가 많구나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얘도 마찬가지로 인자로 전달해 주게 되면
이렇게 꼬리 부분의 개수를 볼 수가 있어요. 보통 테일 같은 경우는 우리 로그 같은 거 확인할 때 많이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로그는 실시간으로 계속 쌓이게 되다 보니까 앞부분을 볼 필요가 없죠. 제일 마지막 부분을 타고 역으로 보는 게 더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판다스의 헤드테일은 뭐 사실 그냥 외워지죠. 네, 단어로는 외우시면 되니까. 그 다음에 행라벨 확인해라. 인덱스 확인하는 거니까 우리 df는 이제 판다스의 변수잖아요. 객체 변수이기 때문에 객체 변수니까 객체 변수가 가지고 있는 인덱스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게 되면 이렇게 행인덱스가 나오고 객체 타입, 종류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죠. 반대로 우리 열인덱스에 접근을 하고 싶으면 칼럼스라는 변수에 접근을 하면 되겠고 ABCD라고 나오고 데이터 타입은 오브젝트다 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2numpy, 아까 우리 뭐 2excel, 2json, 2csv, 2numpy로 하면은 numpy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얘는 지금 numpy죠. 우리 지금 원래 데이터는 이렇게 돼 있었어요. 요 데이터인데, 지우고 싶은데, 요 데이터인데, to numpy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array로, numpy 데이터로 바뀌게 되죠. 이렇게 되면 이제 뭐 다른 것들을 조절할 수 있게 될 거고요. 잠시만요. 값이 왜 이래? 제가 밑에 거를 아직 외워줬군요. 테일을 가져왔네. 네. 그렇죠? 그럼 값은 똑같고 이제 타입만 바뀌게 된 거죠. 데이블 2는 바이 1.76 여기 왜 안 바뀌어? 이거 나오죠. 네, 요건데 네. numpy 데이터로 바꾸는 거. df1도 2numpy로 바꿨네요. 아까 위에 있던 이 데이터죠. 어디 갔어? 얘죠, 얘. 얘는 지금 보면은 플로트랑 뭐 인트랑 스트링 들어있는데 얘도 지금 2numpy로 바꿔줬더니 이렇게 numpy 배열이 됐고 자동으로 우리 스트링 같은 것들은 자동으로 스트링 바뀐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자료형이 통일이 안 돼 있죠. 그렇기 때문에 데이터 타입은 그냥 객체라고 나오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도 외우셔야 됩니다. describe, 우리 뭐 묘사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 이 특성은 수치형 데이터만 확인이 가능해요. 수치형 데이터. 그러니까 원본 df 데이터를 describe, 묘사를 해주는데 수치형 데이터만 처리가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배웠던 총 개수, 카운트. 그러니까 로우수를 얘기하는 거죠. 행수. 그 다음에 보시면 평균. 근데 지금 열별로 처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 열별 평균, 열별 표준편차, 열별 최소값, 열별 1사분위, 2사분위, 3사분위, 열별 최대값. 그래서 보통 이렇게 보면은 수치형으로 접근해서 이 데이터에 뭔가 통찰을 또 얻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음수가 있으면 안 되는 데이터인데 갑자기 어느 열에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이 돼 있다. 그럼 이건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전체 모든 데이터 뒤지기 전에 체크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X값 같은 것. 우리 나이 같은 게 있는 피처인데 나이인데 마이너스 열 이렇게 돼 있으면 잘못된 거죠. 그런 거를 좀 캐치해내기가 좀 좋아요. 디스크라이브는 수치형 데이터에 대해서만 이렇게 분석을 해주는 거예요. 카테고리형 데이터, 뭐 스트링 데이터, 아니면 그냥 일반 객체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수치형 데이터들만 요약을 해준다고 좀 보시면 되고, 얘도 좀 굉장히 많이 쓰죠. 그래서 하는 이유는 이렇게 통찰을 얻을 때, 총 개수,
최소값 같은 거 확인하거나 뭐 평균 확인하고 아니면 분위수 같은 거 확인할 때 심플하게 중요한 특징들, 수치형 특징들을 뽑아낼 수 있는 함수에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는 필수 함수가 되겠습니다. 8번은 여기에 뭐 데이터가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도 한번 열어보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뭔가 여기 지속 처리가 돼 있고 로 데이터가 있는데 콤마로 구분이 돼 있다. 이 정도 이렇게만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얘는 열 제목일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URL에 넣어주고 근데 지금 보면은 이 파일 자체가 score.txt 파일인데 그냥 이제 여기에 GitHub 경로 있다 보니까 이렇게 외부로 열리는 것 뿐이고 사실 이거는 웹상에 이제 파일로 존재하는 거죠. 그러니까 접근을 하게 되면은 열 수가 있죠. 그래서 판다스의 read CSV로 얘를 열고 separate 구분자는 우리 쉼표하고 헤더도 지금 0이라고 좀 돼 있어요. 헤더는 우리 뭘로 할 것인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헤더 부분을. 그러니까 이제 그대로 사용을 하겠다는 거예요. 0번 여기 있는 얘를 헤더로 사용을 하고, 왜냐면 얘는 값이 아니니까, 열 제목이니까. 활용을 했고, 나머지 데이터들은 그대로 0번부터 인덱싱이 자동으로 처리해서 들어오게 되겠네요. 지금 딱 보니까 100개라고 합니다. 100개. 근데 0부터 99니까 딱 정확히 100개가 맞죠. 그리고 딱 이렇게 중간은 너무 많으니까 이렇게 보이는 걸 볼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걸 세팅한 옵션이 아까 전 여기 주피터에 나왔었죠. 뭐 셋 옵션에서 뭐 맥스로우를 지정을 하게 되면 그런 것도 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df 스코어에 이 CSV 파일을 이제 로드를 해서 판다스로 불러온 게 되는 거죠. 불러왔고 처리를 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칼럼스에 접근해 보니까 이렇게 나왔어. 오브젝트고 구경수사과 이렇게 다 있는데 일단은 여기 앞에 샵 기호가 약간 신경이 쓰이긴 하고 여기도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블랭크가 이렇게 들어가 있죠. 한 칸씩. 그렇죠? 이거는 뭐 이 원본 데이터 읽어올 때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 중간중간에 한 칸 껴있다 보니까. 그래서 어떤 거 쓰면 돼요? 우리 스트립 쓰면 되죠. 스트립. 칼럼스의 str. 칼럼스 객체에 접근해서 str이니까 스트링에 접근한 다음에 스트립 하고 샵 했어요. 샵. 그럼 얘는 뭐예요? 샵 기호도 지워버리고 여기 보면 블랭크도 지워버리는 얘기가 되겠죠. 작동을 시켜보면 이렇게 왼쪽 공백이 다 지워졌고 요 기호도 지워진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블랭크 없이.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칼럼스 이거는 오타인 것 같은데 스트립으로 해야 되는데 스팁트로 됐네. 맞죠? 뭐 상관없고 걔를 넣어주게 되면 원본이 이렇게 깔끔하게 열 제목이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백행에 5짜리 피처는 5개고 열수는 자료는 100개다 하고 볼 수가 있겠네요. 9번은 시리즈 랜드 노멀로 5개 생성을 해주고 인덱스는 이제 여기 왼쪽에 오는 거 랜드 노멀이니까 플로트 형태로 생성이 되는 거고 이렇게 D타입이 나오고 이런 모양으로 나오면 아 시리즈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얘는 우리 리인덱스 설명하는 거 뭐예요? S를 리인덱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S가 원래 얘죠. 그러니까 얘를 인덱스가 마음에 안 드니까 내가 원하는 인덱스를 바꾸겠다. EBFD로 바꾸겠다. 그러면은 일단 인덱스가 제일 중요하니까 먼저 정렬 써놓고 정렬되어 있는 매핑 값을 가져오는 거죠. A 열로 오고 B 열로 오고 F도 써놓긴 했는데 원래 값이 없어요. 없으니까 난. 그 다음에 D는 원래 있으니까 이렇게.
요거는 설명을 써놓은 건데 제가 말한 거랑 똑같은 거죠. 그 다음에 다시 df. 아까 위에 있던 df 다시 한번 찍은 거 다시 쓰려고. 아까 랜덤으로 생성된 6행 4열짜리 시계열 데이터. 보니까는 얘는 이제 데이트 타임 객체다 보니까 데이트스라는 것도 지금 존재한다고 하죠. 데이트스 찍으니까 나오죠. 바로. 날짜들. 아까 여기 넣어놔서 그런 거죠? 여기. 데이트스 위에 넣어놨으니까, 인덱스를. 그 다음에, 요거는 우리 또 보시면 뭐 어떻게 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인덱싱을 하고 있죠. 근데 지금 이렇게 하나만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떨른다 했죠? 행 얘기하는 행. 그러니까 이 모양을 그대로 가볼까? 그러면 여기 있죠? 여기도 바꿔봅시다. 2013에 01 01 이 모양이잖아요. 리인덱스라고 인덱스를 뭘로 하냐? 130 이렇게 줬어요. 인덱스는 지금 리스트로 돼 있고 리스트 안에 하나씩 뽑았으니까 어떻게 뽑는 거야? 여기도 똑같이 인덱싱이 적용되는 거죠. 그러면 1월 1일은 0번, 1월 2일이 1번이죠. 1월 2일. 그렇죠? 그런데 또 가져올 때 유심히 봐요. 칼럼스 순서도 좀 바꿨어요. CBA로. 그러니까 그 순서 그대로 매핑돼서 날라오는 거 따라오는 거죠. 4번 1월 4일은 3이죠. 0, 1, 2, 3이니까 1월 4일. 그 다음에 0이니까 1월 1일. 원파이랑 사실 똑같습니다, 지금. 우리 데이터만 지금 이제 뭔가 테이블 데이터 같이 바뀐 거고, 칼럼이 왔다 갔다 하고, 뭐 그런 게 좀 이슈가 좀 있죠, 지금. 그래서 얘도 원하는 부분만 펜시 인덱싱 하듯이 원하는 부분만 내가 커스텀해서 리인덱스에서 뽑아오는 걸로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원본이 이렇게 있다고 하면 원본에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뽑아서 이제 얘를 갖다가 뭐 어느 변수에 넣어놓으면은 이제 그 변수를 사용해서 접근을 해서 사용할 수가 있게 되는 거고 뭔가 자료를 데이터를 정지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엑시스를 인덱스라고 정하네요. 엑시스 인덱스. 얘도. 그러니까 지금 얘가 지금 말하는 거는 인덱스니까 이 방향을 얘기하는 거 똑같죠? 136. 왜냐면 이게 지금 이게 디폴트가 원래 행방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사실 열도 인덱싱해서 뽑을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축을 명시를 좀 해준 부분이 있게 되겠네요. 그렇죠? 얘랑 똑같다. 이거는 더 헷갈리니까 이거는 그냥 안 쓰시는 게 좋아요. 행방향, 렉시스 0은 이 방향, 렉시스 1은 이 방향, 이것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 오늘 배운 거에서 인덱스가 여기를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 얘도 요거를 말하고 있는 거고. 만약에 얘를 1로 하게 되면 이제 얘는 뒤틀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 밑에 하면 나올 것 같은데 나오죠 바로. CBA라고 정해놓고 칼럼스라고 되니까 얘가 지금 이 방향 얘기하는 거죠, 열 방향. 그러니까 행은 필요가 없고 이 열의 기준으로 해서 열 순서를 바꿔준 거죠. 그러니까 국어, 영어, 수학 있으면 뭐 수학하고 과학하고 순서를 바꾼다 하고 보시면 되겠죠. 요 칼럼스랑 얘랑 똑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